반갑습니다. 77입니다. 올해는 거의 주력한 공사가 그 ICF 양단열 블럭이라고 있습니다. 그 블럭으로 공사를 시작해서 이제 최근에 사용검사 신청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다 완성이 됐어요. 한 3년 됐나요? 2년, 3년 제가 다른 현장에 ICF 공법으로 공사를 하는 게, 그때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네오폴이라고 있었습니다. 네오폴이라고 있었는데 그 제품이 조금 뭐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할까? 그래서 캐나다 누드라 제품으로 수입을 해서 몇 동을 공사하는 거를 제가 이제 관리 감독을 하고 그랬는데, 이 제품도 좋기는 한데 캐나다에서 오다 보니까, 자, 캘거리에서 밴쿠버로 이제 육로로 컨테이너로 오죠. 밴쿠버에서 또 배편으로 부산까지 옵니다. 부산에서 또 컨테이너를 싣고 뭐 서울이든지 어디든지 현장으로 오게 되는데, 이 자재가 한 가지 종류로 이렇게 딱 짓는 게 아니라 그 블럭이 뭐 모서리 블럭도 있고 반토막짜리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뭐 마구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짓다가 뭐 부품이 하나라도 모자르면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캘거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또 한 2달을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뭐 물류가 굉장히 줄었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그 배로 싣는 그 물류가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한 2, 3년 전쯤에 그 노승철 사장이라고, 유노펌, 지금 유노펌 대표님이죠. 저한테 찾아와서 상의를 했어요. 국내에서 생산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동안 뭐 특허도 출원하고, 그 다음에 그 블럭을 만들려면 이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본 말로 가다인데 가다, 금형. 네, 금형을 여러 가지 종류를 또 이제 제작을 해서 이제 생산이 됐습니다. 몇 달 전에 이제 첫 생산품들이 이제 찍어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 양단열 블럭, 이 비슷비슷한 재료들이 꽤 많죠. 예, 해외에 많이 있습니다. 뭐 복스 블럭, 누드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비슷한 것들이 뭐 칸보드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그 예스폼,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오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양단열 블럭 거푸집을 나눠보면은 몇 종류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블럭형이 있나 하면은 또 패널형이 있어요. 넓적한 판으로 된 게. 그런 것들이 이제 예스폼이라든지, 그리고 또 블럭형 중에도 중간에 그 벌어지는 걸 잡아주는 타이가 있는 것이 있고, 또 타이 그 자체가 그냥 이 단열재 재질로 된 게 있어요. 네오폴이 타이가 따로 없이 그냥 블럭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그리고 타이가 있는 거는 이제 유노폼이 그렇고 누드라 제품도 그렇고, 그래서 타이 길이가 길어지면, 넓어지면은 콘크리트가 그만큼 두께가 늘어나는 거고, 타이가 또 짧으면은 그걸로 콘크리트 벽체 두께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래는 양단열 블럭인데 요걸 약간 변형시켜서 외단열만 되게끔 하고, 내부에는 뭐예요? 그 무기질, 판넬, 보드로 하는 거. 뭐 요런 방식이 있습니다. 패시브 하우스 협회에서는, 자, 일체 타설은 안 된다, 문제가 많다. 바깥쪽 거푸집에다가 단열재를 붙인 다음에 그대로 콘크리트를 부어 넣습니다. 이거를 일체 타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그 플랫 타이라고 그러죠. 거푸집이 벌어지는 거를 잡아주는 그 타이가 있어요. 그러면 콘크리트 벽 두께가 20cm다. 그러면 20cm 길이의 플랫 타이를 딱 잡아주면 되는데, 단열재가 그 안에 들어가죠. 뭐 120mm다. 그러면 120mm가 더 긴 20cm 플러스 12cm, 32cm, 뭐 30cm 이런 플랫 타이를 걸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철제다 보니까 우리가 열교 중에 점 열교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일정한 그런 플랫 타이라든지 뭐 볼트 뭐 이런 거를 타고, 앙카 이런 거를 타고 열이 전달되는 거, 그게 무시 못하는 계산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단열재가 이렇게 딱 밀착이 돼서 붙으면 되는데, 단열재가 약간 벌어진 데가 있으면 그 틈으로 콘크리트가 삐져나오겠죠. 그러면 그 콘크리트는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그 콘크리트 삐져나온 그 틈을 타고 열교 현상이 나타나는 그러한 단점. 또 이 창틀을 먼저 설치를 하고 콘크리트를 치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를 다 치고 나서 이제 창틀을 끼게 돼요. 근데 단열재가 바깥에 붙어 있으면
그 콘크리트하고 창틀 사이에 방수 그 실링 테이프가 있어요. 그거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붙이려면은 그 단열재 다 잘라가지고 끌어내고 거기다 붙이고 다시 거기에 단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일이 더디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 창틀 쪽으로 방수 시공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뭐 코킹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또 누구는 그래요. 뭐 우레탄 폼을 채우면 되는. 우레탄 폼 코킹 그런 게 완전한 방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이 콘크리트에 꽉 물려있는 그 플랫 타이는 그 타이 끝에 이걸 핀을 끊어내기 위해서 짤록하게 거기가 모가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 파이프를 건다든지 망치를 때려서 똑똑 부러져서 그 타이를 다 끊어낼 수가 있는데 단열재를 뚫고 나온 플랫 타이는 단열재보다 길잖아요. 단열재가 뭐 100mm다. 그럼 10cm, 100mm만큼 플랫 타이가 단열재를 뚫고 나와 있기 때문에 걔는 끊으려고 그러면 잘 안 끊어져요. 얘가 콘크리트 물린 그쪽에서 찌그러지든지 이렇게 끊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망치를 때려서 그냥 구겨 넣던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점들이 문제가 돼서 자, 일체 타설을 굉장히 반대하는 그러한 이론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 콘크리트 구조체하고 단열재가 붙어 있기만 한다면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그 일체 타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단열 블럭은 사진에서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저렇게 레고 블럭처럼 생겼어요. 저 블럭을 도면에 맞게 외벽, 벽체를 다 형성을 하고 철근을 배근하고 그리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그 양단열 블럭의 틈 두께에 따라 콘크리트 벽체 두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주택을 시공하는 방법을 ICF 인슐레이티드 콘크리트 폼즈의 약자거든요. 우리말로 이걸 다시 해보면 양단열 거푸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단열 거푸집. 유노폼에서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이기 때문에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새 모델의 새 차가 나오면은 그게 조금씩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이 이 유노폼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지난 한 5월쯤 이제 유노폼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위치는 경기도 광주인데 일단 측량을 잘 해야 됩니다. 모든 공사가 그렇지만 내 땅 위치를 잘 파악해야 되죠. 넓은 터에서는 큰 상관이 없는데 이 터가 좀 좁은 데는 타이트한 데는 또 건축물이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띄워야 되는 거리가 있고 또는 정북 방향으로 띄워야 되는 거리가 있고 또 건축선이라는 게 있어요. 건축 제한선이라 그러죠. 건축 제한선. 건축선에서 띄워야 되는 거리. 이런 걸 다 맞추다 보면은 실제로 집을 안 칠 수 있는 그런 이 면적이 굉장히 협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번에 지은 그 터가 약간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고구마처럼 길어서 두 필지인데 그 중에 한 필지를 먼저 시공을 하게 됩니다. 경계점을 정확히 표시를 하고 또 시공하시는 분은 그 점을 잘 보존을 해야 돼요. 그것도 훼손돼서 경계점을 못 찾으면은 다시 측량해야 되는 그런 또 번거로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초를 배치하게 되는데 요번에 이 시공한 터가 이렇게 단이 졌어요. 층이 져서 건물을 안 치면은 건물 현관 입구 쪽이 그쪽에 좀 성토를 해야 돼요. 근데 현관 입구 나가자마자 낭떠러지가 되면은 불편하기 때문에 성토를 좀 더 해서 거기는 데크를 만들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면에. 그래서 먼저 성토를 하고 돌쌓기 보강토를 내 마당과 집 사이에 하면은 조금 인공적인 그 재료가 돼서 보기가 싫어서 그 자연석으로 돌쌓기를 하고 거기를 성토를 했습니다. 근데 성토하는데 중요한 거는 토질이에요, 토질. 그래서 자갈 같은 거, 돌멩이가 많이 섞인 흙으로 이 성토를 해서 다짐을 하면은 견고하고 치마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진해력도 좋고. 근데 뭐 진흙 같은 거 뻐륵 있죠. 황토흙 이런 거는 다짐이 잘 안 돼요. 거기를 성토가 꽉꽉 누르면 그 흙이 삐져서 저쪽으로 불룩 올라옵니다. 찹쌀떡 같은 그런 흙은 다짐이 안 된다. 집안으로서 성토할 흙으로서 굉장히 안 좋다 이겁니다. 성토하는 부분은 기초벽을 깊이 내려서 원 땅에다가 이렇게 지지가 되게 그렇게 기초가 설계가 돼 있어요. 기초를
만들면서 또 실을 떼어가지고 화장실 위치라든지 주방, 배수구 이런 배관들을 전부 또 거기다 매설을 먼저 해야 되죠. 콘크리트 치기 전에. 그리고 인입되는 직수관, 공급되는 그 메인 수도관은 보통 뭐 20mm나 뭐 규모가 작으면 15mm 관으로 해도 되는데 거기에 또 한꺼풀 파이프를 씌워가지고 이중관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뭐 파이프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파이프를 그 이중관이니까 잡아 빼고 보수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기초판은 정확한 위치에 배관 배설들을 하고 또 특히 ICF는 전체적으로 정밀하게 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초 바닥에 수평면을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보통 요즘에 패시브 하우스에서는 이 기초 밑에다가 또 단열재를 이렇게 깔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같은 일정한 양의 단열재가 있다면은 기초 밑에다 까는 거를 좋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 단열재 차라리 기초 위에, 그쵸? 이제 최하층 1층 바닥 난방 바닥 밑에 까는 게 좋다. 그리고 또 그 근거가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건축 부분에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보면은 자, 바닥에 까는 단열재는 기초 상부하고 이 난방 바닥 그 사이에 바닥 단열재를 깔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라는 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초 밑바닥에다가 기초판 밑에 까는 것보다는 같은 양의 단열재가 있으면 기초판 위에 까는 게 구조적으로도 유리하고 또 단열, 성능, 효율에도 굉장히 좋다. 뭐 어떻게 따져보면은 같은 양의 단열재를 기초 밑에다 깔았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러면 기초가 또 데펴져야 돼요. 기초에 열이 다 차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방바닥이 또 열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기초가 차가운데 방바닥만 따뜻할 수가 없잖아요. 단열재가 기초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에너지의 열 용량을 기초한테 이렇게 뺏긴다고 할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단열재는 기초 상부에 그렇게 깔았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단열 기준, 에너지 절감 여기에 굉장히 중점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각종 바닥 단열재, 또 벽체, 또 지붕 이 맞는 단열재의 그 단열 규격을 만족시키는 그 단열재 납품 확인서 또 그 단열재의 그 단열 성적 시험서가 다 첨부가 돼서 사용검사 신청할 때 그걸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건축물 외부로 난 문 있죠. 뭐 현관문이라든지 뭐 뒤쪽에 다용도실이 바깥으로 나가면 그 다용도실 문이라든지 이런 문들도 그 열 관리율 기준, 단열 기준에 맞는 그러한 성적 시험서하고 그 단열문 납품 확인서 이거를 다 첨부해서 그렇게 내야 됩니다. 창도 마찬가지예요. 창도 그 창의 성능 시험서하고 창 납품 확인서 다 챙겨가지고 그거를 사용검사에 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오늘의 주제는 양단열 거푸집입니다. 양단열 거푸집. 그러면 양단열 거푸집의 특징이 뭐냐? 특징은 이게 단열 두께가 꽤 큽니다. 유노폼 경우는 기본 블럭이 외벽 쪽으로 나가는 거는 120mm, 내벽에는 60mm짜리 이렇게 되고 합치면 단열재 두께가 한 180mm가 되죠. 그리고 그 중간에 타이라는 게 있어요. 사진에서 보듯이 저 검은 거 저게 굉장히 질긴 그 합성 수지 제품 그 타입니다. 거푸집이 벌어지는 걸 잡아주는 타인데 저 플라스틱 안에 유리 섬유가 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유리 섬유가 인장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유리 섬유가 들어가서 굉장히 질긴 그러한 타이가 돼요. 그래서 그 타이가 길면 콘크리트 이 벽 두께가 두꺼워지고 타이가 짧으면 콘크리트 벽 두께가 좁아지겠죠. 그래서 레고 블럭 쌓듯이 도면에 맞춰서 블럭을 쌓게 돼요. 맨 처음에 기초를 아주 수평에 맞게 평활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이 블럭에 맞는 U바라든지 L바, U자형 철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L자형 이거를 거푸집 그 선에 맞춰서 ICF 두께에 맞춰서 그거를 먹줄을 튕겨서 다 고정을 시킵니다. 칼부럭이라든지 앙카 같은 걸로 다 박아서 기초에 고정을 하고 그 U바라든지 L바에 맞춰서 이제
블럭을 끼우면서 조립을 해서 올라가게 돼요. 이게 스티로폴이다 보니까 무겁지도 않잖아요. 뭐 애들도 들 수 있고 여자들도 들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끼워가면서 조립을 하게 돼요. 요번에 공사한 그 건물은 이 직각 부분 말고 이렇게 직각이 아닌 둔각도 있고 예각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블럭이 그 각도에 맞는 블럭이 아직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런 데는 다 이걸 썰어서 톡질을 해가지고 맞춰서 또 보강을 해주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어요. 제일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그냥 박스형 네모나게 돼가지고 창고처럼 이제 쭉 올라가는 그런 건물은 정말 이 ICF 공법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레고 블록 쌓듯이 조립을 이렇게 해 나가요. 그리고 철근을 도면에 맞게 보강을 한 다음에 배근을 한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기존에 우리가 쓰는 그 거푸집은 굉장히 철제 이 앵글 프레임에다 탄탄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어도 큰 지장이 없는데 이 양단열 블록은 재질이 그 비드법 단열재라고 보시면 돼요. 비드라는 게 뭐예요? 알갱이를 뻥튀기 한 그 단열재잖아요. 스티로폴. 압출법은 뭐예요? 대표적인 게 그 아이소핑크 뭐 이런 건데 그 구성 그 셀 자체가 달라요. 압출법은 주로 이렇게 물이 통과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지하실 쪽이나 물이 닿는 쪽에는 압출법을 사용하게 되고 비드법은 우리가 테스트 해보면은 이 공극이 있어요. 틈이 있어서 물이 흡수도 되고 통과도 되고 막 이럽니다. 그게 꼭 뭐 그렇다고 해서 단점만은 아닌데 물에 젖는 부분 아닌 데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 습기 같은 것도 이렇게 통과될 수 있는 그러한 성능이 있는 게 비드법입니다. 어쨌든 뭐 네오폴이 됐던 유노폼이 됐던 다 비드법 독일 바스프사 그 원료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이 틀에다 넣고 이 뜨거운 증기로 이걸 뻥튀기를 해서 성형시킨 거예요. 어쨌든 조립이 빠르고 공사가 간단하다. 왜? 거푸집에다가 콘크리트 부어놓고 탈형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 바깥에 뭐 그 자체가 단열재 역할을 하면서 거푸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핵심 그 장점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조금씩 이게 혹시 이제 콘크리트도 너무 세게 부어놓는다든지 또 진동기 사용해서 공극이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약간 이제 이 강도가 이게 못 버틸 것 같아서 좀 아슬아슬한 그런 시공 과정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좀 더 단단하게 이제 보완이 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어쨌든 사진에서 보듯이 저런 식으로 벽체를 세워서 콘크리트를 부어요. 그리고 이 지붕용 수평 그 패널 ICF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또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붓게 되죠. 근데 이번 현장에서는 이 수평 그 ICF 블록은 사용하지 않고 지붕은 265mm 그 징크 패널 그 난연 제품 그거를 얹어서 경사 지붕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만들고 아직 입주는 안 했는데 단열 성능이 정말 좋아요. 요즘에는 그 여기서 창은 KCC 이중창 그 PVC 제품 이중창을 썼는데 발코니용 창으로 전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의 그 밀폐성, 기밀도라든지 단열 성능이 또 굉장히 좋고 또 벽체 자체가 ICF 블록으로 단열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여름에는 그야말로 진짜 시원하고 겨울에는 난방을 안 해도 이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볕 가지고만도 실내 온도가 뭐 한 22도, 23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러 지금 그 지역은 내년에 지역 그 가스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LPG 가스 보일러를 달아놨어요. 그거 이제 가스 라인만 이제 들어오면 교체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보일러 온도를 20도에 맞춰놔도 보일러가 돌질 않아요. 왜? 그냥 햇빛으로만 들어오는 온도도 22도가 돼버리니까 단열을 잘하면은 에너지가 정말 많이 세이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구조적인 ICF 공법에 대한 요 계략적인 지금 시공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이 편에서는
이제 완성된 집의 내부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모습하고 그런 거는 2편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